밤사이 너무나 좀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요. 오늘 하루 일상을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알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과 함께 길 떠납니다.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어젯밤에 커다란 개가 짖더라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정말 어제 정말 계엄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조금 뭐 상황은 정리가 됐고, 저희는 길 떠나겠습니다. 만덕고개 이야기를 해본다고요? 만덕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만덕고개로 가는 길은 북구 쪽 방면하고 동래 쪽 방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동래 쪽에서 버스를 탄다면 46번, 33-1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설가 길람 씨가 동래 쪽 방면 버스 노선을 훨씬 선호합니다. 산으로 오르는 구만덕로는 숲 사이를 통과하고 시외에 나온 같은 느낌을 주고요. 또 산 정상에 만덕 1턴을 타면은 약간 환상 특급을 탄 느낌으로 갑자기 밖으로 탁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북구 방면 전철 만덕역에서 걸어 올라가는 코스를 갖다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요즘 만덕이 그 유명인으로 인해서 좀 각광받는 곳이 됐다고 하던데 그 유명인이 누굽니까? 예, 그 전 세계 한류를 알리는 방탄소년단 member 중에 2명이 부산 출신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민은 금정구 해동동 출신이고 정국이 북구 만덕동 출신입니다. 덕분에 만덕에 사람들이 자주 가곤 합니다. 내고 마을이라 해고 그쪽도 자주 가고요. 만덕 전철역으로 가면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전철역이어서 그렇죠? 예, 이게 좀 재밌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소설가 길람 씨가 직접 가봤는데요. 전철을 내리면은 올라가는 계단은 눈에 띄지 않고 무려 5대 엘리베이터가 쫙 늘어서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상단의 숫자를 보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튀어납니다. 무려 지하 9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철에서 그냥 내렸을 뿐인데 지하 9층입니다. 예, 깊이만 64.25m, 지표면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은 전철역이 바로 만덕역인데요. 일반 아파트 23층 높이라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예, 근데 이곳에서 이제 보면은 뭐 9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나고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또 딱히 그럴 게 없는 게 다른 역과 달리 엘리베이터만 5대,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계단은 성인 걸음 기준으로 5분이면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래 깊은 전철역인데 그럼 한국 기네스에 올랐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기네스북에 오른 거는 서울의 여의나루역 역사가 지하 5층 규모로서 그 지표에서 47m 정도와 해발고도 마이너스 27.55m의 깊이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역입니다. 한강보다 좀 낮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발고도로 치지 않고 지표로 친다면 만덕역은 64.25m입니다. 또 두 번째 깊은 역도 부산에 있는 배산역입니다. 거기는 55m라고 하거든요. 이놈의 부산 지형은 도대체 평지가 제대로 없는 탓에 저런 놀라운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런 깊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철역을 만들었을까요? 만덕이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만덕은 예나 지금이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부산이란 요절복통의 지형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던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만덕이었습니다. 낙동강의 구포, 제1행정구역이었던 동래읍성, 군사 요충지였던 좌수행의 바다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만덕고개의 공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만덕은 여전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남해 고속도로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 그 동래구와 북구를 여전히 이어주고 있고요. 1973년도에 만덕 1터널이 뚫리고 1988년도에 제2 만덕 터널이 개통되지만 그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요. 그런데 이제 그 2005년도에 그 만덕역이 지하철역이 개통되면서 전국 1위급의 교통 정체에서 고통받던 시민들을 구해냅니다. 바로 만덕역이 어찌 보면 슈퍼 히어로인 셈입니다. 보니까 이 구포 장타령 가사에도 이 만덕고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구포 장타령이 이렇습니다. 꾸벅꾸벅 구포장, 허리가 아파 못 보고 고개 넘어 동래장, 다리가 아파 못 보고. 이 각설이패가 부른 노래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국어를 잘 못한다, 너무 높다 이 소리인데요. 바로 금방 구포장에 져서 전해오는 구포 장타령인데요. 상인들과 각설이패가 부르는 이 노래인데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구포장하고 동래장 사이를 지나면 그 아픈 이유가 나옵니다. 높은 만덕고개를 넘은 탓입니다. 이 지독하게 탁월한 노래인데요. 전해지는 민요의 노랫말 한 줄에도 부산의 끈덕진 유서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만덕고개 하면은 빼빼 영감의 전설?
이걸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예, 만덕고개하고 그 성지국 수원지로 연결되는 백양산이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네. 예, 남쪽의 해안 지역과 북쪽의 강변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고요. 이 상인들은 저 너머 수영장 그리고 부산장 지금 현재 부산 진시장입니다. 그리고 고개 넘어 동래장을 돌고 나면 반드시 구포장을 통해서 내륙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포장과 동래장 사이에 이렇게 물자가 흐른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산적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워낙 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들이 겨우 올라가면 바로 도망쳤다가 다시 고개의 주인이 됐던 모양입니다. 고개 산적들이 하도 설치니까 사람들 10,000명이 모여야지 겨우 고개를 건넜던 기라 그래서 만든 고개라 하는 기라 하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은 그 만등이 만덕이란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적을 퇴치했던 초절정 무술 고수가 있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설 속의 빼빼 영감입니다. 빼빼 영감. 예. 예. 그래서 산적들이 칼을 빡 빼놓고 하하하 한 다음에 내 이놈들 몽땅 내놓고 꺼져라 이러면 예. 상인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배가 등가중에 붙은 빼빼 영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말 때 칼 내놔라 두 분 말 안 한대 이러면서 창창창 했는데 그 다음에 산적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는 거죠. 예. 바로 그 빼빼 영감의 활약 이후로 상인들은 별탈 없이 또 길을 잘 건넜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만덕고개이고 그만치 험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만큼 산적도 많고 도적도 많고. 예. 그래서 이 빼빼 영감에 대한 전설이 나온 것 같은데 참 재밌는 전설인데 이번에 만덕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만덕동 이름의 유래가 된 곳이자 이게 만덕사가 있는 곳이 사기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만덕동 이름의 유래가 됐으며 천년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덕사가 있는 곳이 바로 사기마을입니다. 현재의 만덕사는 작은 암자 수준입니다. 절터를 의미하는 만덕사지 유적하고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그래도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네, 네. 고려 왕궁의 지붕과 바닥에 쓰였다는 침이와 전돌이 확인되고요. 주춧돌, 절 토지의 경계 표식인 국장생표 등이 고려시대 흔적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부산박물관에 보관된 만덕사지 3층 석탑도 이곳에 있던 것입니다. 고려의 개국공실 노강필과 이염이 927년에 창건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만덕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요게 재밌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안에 예, 경치가 되게 수려하거든요. 지금 가도 그런 만덕사에 절이 너하게 커가지고 수행승도 몇천 명이 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뭐 몇천 명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만덕이 어마어마한 곳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한 매일 10,000명 정도가 득실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00명. 예. 아니, 절이 가물이 커도 10,000명이 에이 참. 그럼 다음 뻥이 더 심합니다. 예. 뭡니까? 그래서 끼니마다 쌀을 씻는데 쌀뜨물이 덕천천에 흘러드는 낙동강물이 매일 하얗게 물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예. 10,000명에 대한 뻥을 쳐도 이 정도면 제법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만덕사에서 일하던 스님 한 분이 길 가던 도사에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사가 뒤쪽에 흐르는 물길을 막아서 대천 내 들로 흘러들게 만들면 식객이 줄 것이요 했다고 합니다. 이 철없는 젊은 스님이 그래서 흐르는 물을 막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당지 서쪽으로 물길을 새로 만드니까 물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절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결국 기운을 잃고 결국 만덕사가 사라지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가 봤는데 그 산 쪽에 그쪽에서 그 석조 수조라는 그런 이제 유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에 좀 가봤는데 거기가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거기 돌절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석조 수조는 만덕사지 오른쪽 언덕 계곡에 현재 메아리 산장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길이지만 현재는 안내 표지판도 붙어 있고요. 그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를 갖다 사람들이 구시바위 또는 떡매바위라고 부르거든요. 구시바위, 떡매바위. 예.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어찌 보면 절에 물탱크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떡을 치던 절구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물의 길이가 3.5m에 넓이가 1.2m에 더 가라거든요. 예. 두께도 28cm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절구를 하나에서도 이 정도 썼다니까 만덕사에 정말 10,000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00명은 아니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스님이 계셨고 네네. 수행승도 있었고 야 여기다가 뭐 떡을 하면은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제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소설가님께서 만덕사지하고 또 당간지주 좀 추천하는 장소인데 여기가 또 어떤 곳들인지도 살펴볼까요? 예, 그 만덕사지 당간지주를 만나러 가려면 그 지금 현재 있는 만덕사 밑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를 건넙니다. 예, 그 고즈넉한 언덕길에 위치한 육교는 말로 설명하지 못할 묘한 설렘을 선사합니다. 그 공장도 있어, 공장도 치킨 공장인데 뭐 2마리 이런 치킨 있죠.
있고요. 예, 그 공장도 있고 좀 특이한데 거기에 지금은 공원처럼 길이 잘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 단간지주 앞에 서면 가로 40cm, 세로 60cm, 높이 350m의 웅장한 석주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압도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대단한 유물이 부산 문화재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복구를 했는데 그냥 시멘트로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네네. 조금 아쉬움이 큰 곳입니다. 어째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상상돌 옆에 배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단간지주라는 게 사실은 그 커다란 석주를 2개 놔두고 거기다 깃발을 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곳입니다. 어쨌든 단간지주가 그렇게 있고요. 거기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또 알터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알터바이가 별로 없는데 보면 자세히 보면 동심원이 2개 패여져 있는데 이런 동심원이 상당히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동심원을 좀 만지면은 그 애를 잘 베고 이런 이제 전설들이 좀 전해져 오는데 전국에 몇 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알터 유적은 간절한 소원을 비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어젯밤에도 큰일이 있어가지고 뭐 딴 건 없는데 제가 그 이번에 책이 나온 마마마 부산고 북 콘서트 전국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전남 구례, 충북, 괴산, 대전, 서울 이런 등으로 이제 부산하고 같이 북 콘서트를 했는데요. 각 지역의 이야기와 각 로컬의 고민들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마마마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네. 예. 그때 한 가지 느낀 것이 아직 부산이란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인프라와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도리어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희 부산을. 저희는 그래요. 맨날 은근히 부러워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서울보다 우리가 좀 못하다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 예. 이거 이 제2도시 부산의 위상이니 지금 날로 추락하는데 예전만 못한데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그게 예. 아닙니다. 부산 상당히 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네네. 평가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 이렇게 지역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역의 모자란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깊이 살펴야겠다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로컬 정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봤고요. 네네. 일단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다른 곳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더 좋은 부산,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큰일이 있어요. 이 광고하는 것도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데 네. 예, 제 그 소설가 백일남의 작품 세계를 만나는 마지막 북 콘서트가 12월 14일 토요일 남포문고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때 브랜드온 사업이 대장정에 망을 내리는데요. 그때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밤새 너무 큰일이 있었긴 했는데 진짜 그래서 지금의 일상 그리고 이렇게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대단히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만덕 여행을 했는데 만덕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만덕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아는 내용도 있었고 좀 모르는 내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그래서 만덕사지 근처에 그 멋진 곳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만덕사 특집을 해갖고 또 한 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새로운 부산의 모습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